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먼저 진행을 좀 해볼게요. 어떤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면 도함수의 정의로 생각하면 돼요. f'x의 정의가 f'x가 리미트 h가 0일 때 h분의 fx 더하기 h 마이너스 fx거든. 그러면 도함수 자체가 극한인 거야. 그러니까 이 극한 값이 존재한다면 미분이 가능한 거고, 극한 값이 없다면 미분이 불가능한 건데, 사실 극한 값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이 극한의 우극한 값이랑 좌극한 값이 같을 때를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얘 좌극한 우극한이 똑같은 값이라면 미분이 가능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미분이 가능하냐 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유형들이 굉장히 많거든. 근데 문제를 풀 때마다 미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이 극한의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힘이 많이 들어. 그래서 미분 가능하냐를 판단하는 첫 번째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 도함수의 정의. 이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 값이 존재하는가를 먼저 판단해 볼 수는 있어. 두 번째는 미분 가능성을 판단하는 또 다른 방법은 직접 미분해서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 왜냐하면 미분이 가능하면은 즉 얘가 h가 0 플러스일 때랑 0 마이너스일 때 값이 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좌미계라고 할게요. 좌미분계수. 좌미계랑 우미계가 같은지를 비교해도 괜찮아. 근데 보통 두 번째 형태가 어떤 꼴로 표현되는 문제냐면 이런 거죠. fx라는 함수가 다음과 같이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뭐 gx다. x가 a보다 클 때는 hx다. 구간에 따라 정의되어 있을 때는 그때는 직접 미분해서 좌우 미분계수가 같은지를 비교해야 돼. 근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기본 전제는 하나의 명제, 어떤 함수가 미분 가능하면 이란 말이 있어. 미분 가능하면 땡땡이다. 뭐가 들어가죠? 미분 가능하면 그 함수는 두 글자. 미분 가능하면 이런 말이 있으면 이거 충분 조건이잖아요. 함수가 미분 가능하면 연속입니다. 요거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얘가 미분이 가능하냐를 먼저 확인하려면 일단 연속이 돼야 돼. 그러니까 a를 대입한 두 값이 서로 같아야 돼. 그러면서 미분값도 같아야 돼. 이걸 이용해서 풀겠다가 좌미계랑 우미계를 비교하는 그러한 형태인 거고요. 직관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함수가 부드럽다라는 거죠. 부드럽다. 첨점이 없다. 뾰족한 점이 없다. 함수가 부드럽다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함수가 부드럽게 그려진다면 그때는 미분이 가능한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 물론 이거 이외에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이라는 특수한 상황들을 암기해서 풀 수도 있어.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항상 미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살짝 고민해보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특정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푸는 게 어떻게 풀지를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면 돼요. 근데 이게 가장 힘들거든. 그래서 가급적이면 얘를 이용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게 더 좋아요. 이게 미분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 내용이고요.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8-1번. 다음 함수가 x가 0에서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판단해 보자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 문제를 도함수의 정의를 써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얘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도 돼요. 둘 다 가능해요. 첫 번째 문제, fx가 x 곱하기 절대값 x, 이 함수가 x가 0에서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라고 했거든. 그러면 얘를 가지고 만약에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 함수는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 함수를 이렇게 쓸 수도 있네요. 이렇게. 그럼 걔는 x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제곱이죠. 그럼 얘를 이렇게 쪼갤 수 있으면 이거의 미분 가능성은 요거 이용해서 풀어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첫 번째 0 대입할 때 둘이 서로 같잖아. 그 말은 얘는 연속인 거다. 두 번째, 요거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2x. 이거 미분하면 2x. 거기에 0 대입한 값 같죠? 그러면 좌미계랑 우미계가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연속이면서 두 값이 같으니까 미분 가능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자, 1번 그렇게 말해도 괜찮고요. 2번 y는 fx가 세제곱근 x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세제곱근 x, 이 함수의 상황을 생각을 해봐서 얘를 미분계수의 정의 이런 거로 생각해도 괜찮고요. 직접 미분해도 괜찮은데, 세제곱근 x는 x의 어쨌든 3분의 1제곱이죠. 그러면 이 함수를 한번 직접 그냥 미분해봤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미분해주면 3분의 1 곱하기 x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마이너스란 얘기는 걔는 x의 3분의 2제곱의 역수죠. x의 3분의 2제곱은 세제곱근 x제곱, 그거의 역수 이거거든. 그럼 x가 0을 집어넣어주면 분모가 0이야. 분모가 0이 되는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럼 얘는 x가 0일 때는 정의되지 않는 거죠. 그럼 이거는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다 라고 말할 수 있어. 미분이 불가능해. 선생님, 저 이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더니, 세제곱근 x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거 x가 0이면 0이고요. 무리함수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얘 기함수거든. x에다가 8을 대입하든 마8을 대입하든 값이 같단 말이야. 기함수니까 원점 대칭? 그럼 이렇게 생긴 거 아니냐. 나는 이거 어떻게 봐도 이 함수가 부드럽다. 그 0에서 미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0에서의 접선을 생각한다면 그 접선이 x축의 수직인 접선, 이렇게 돼버려요. 그것은 미분값인 기울기인데, 수직이면, x축의 수직이면 그때의 기울기는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무한대라고 말하진 않는 거죠. 그냥 x축의 수직이면은 걔는 1차 함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한 거야. 부드럽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상황도 있다. 그것은 접선의 방정식이 x축의 수직인 상황, 즉 y축과 평행한 상황이면 이때는 미분이 불가능한 상황이야. 좀 특수한 경우죠. 그래서 얘는 미분이 불가능한 상황이야. 그런데요, 세 번째 문제를 봤더니 선생님, 저는 세 번째 문제를 저기 sin x분의 1이 껴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건 힘듭니다. 맞아요. 세 번째 주어진 식은 이렇게 돼 있거든. fx가 x가 0이 아니면 x 곱하기 사인 x분의 1이다. x가 0이 아니면 x가 0이면 0이다.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 이 함수 연속함수는 맞아. 왜? x 0 대입할 때 얘 0이죠. x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씌우면 어쨌든 0 곱하기 사인이니까 0이죠. 그럼 얘는 0에서 연속인 건 맞는데 이게 미분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얘를 직접 미분해서 0을 대입한다의 개념보다는 도함수에 정의를 써버리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기 되게 힘드니까 뭐 이거 뭐 좌미계 우미계 그런 개념도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얘를 미분이 가능하냐? 아, f'x는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정의, 요거죠. f'x 이 정의에 의해서 주어진 식을 리미트 h가 0일 때 h분의 f 0에서의 미분값이니까 x 0 대입할 거예요. 그럼 fh 빼기 f0인 거죠. fh는 h가 0에 가깝다는 얘기는 0은 아닌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입해야 돼. h 곱하기 사인 h분의 1 빼기 f0. f0은 0이다. 0일 때 값 0이다. 이거고 h 약분해주면 사인 h분의 1이에요. h가 0에 가까운 거죠? 그때 이 사인 0분의 1 꼴은 얼마인지 모른다. 왜? 사인은 진동하는 함수니까. 무한대 가릴 때 사인 값이 뭔지 모르잖아. 그럼 이거 알 수 없는 거죠. 그 말은 극한값이 없는 거잖아. 극한값이 없다. 미분값이 없다. 따라서 얘는 뭐야? 미분 불가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미분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그거를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할 수도 있는데 부드러운 것 중에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접선이 수직인 경우. 좌미계, 우미계가 같은지를 비교하는 것은 구간으로 나뉘어지는 상황이 문제에 주어져 있거나 또는 그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렇게 이용해서 풀면 되고요. 그렇죠?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도저히 어떻게 풀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항상 미분계수의 정의 또는 도함수의 정의에 집어넣어서 그 극한값이 있는지를 비교하면 되겠다. 요거였어요. 이게 8-1번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쉬운 문제인 8-2번. 쉬운 문제. 8-2번. 다음 함수가 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문제는 이 중에 뭐다? 바로 요놈인 거죠. 그쵸? 구간에 따라 정의된 함수. 8-2번. 함수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대요. fx가 구간에 따라서 이렇게 x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ax제곱 더하기 1이다.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크면 ln bx다. 여기에서 1에서 미분 가능하다. 우린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두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야. 첫 번째는 연속. 두 번째는 좌미계랑 우미계가 같다. 항상 두 개를 같이 쓰셔야 돼요. 얘가 미분이 가능하니까 첫 번째 1을 대입할 때의 두 값은 서로 같아야죠. x에 1을 집어넣으면은 요거 a 더하기 1은 이꼴 ln b랑 같다라는 첫 번째 식. 두 번째는 미분값이 같아야 돼. 요놈 미분하면은 2ax가 되고요. 요거 미분하면 bx분의 b니까 x분의 1이죠. x분의 1. 그럼 이제 거기다가 1을 집어넣은 값인 2a가 이꼴 1 대입해주면 1이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a가 2분의 1이고 b는 2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나온다. 미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오늘 배울 주제는요, 두 가지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는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 이 부분이고, 두 번째는 평균값 정리에 대한 부분인데, 평균값 정리, 수초에서 배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론적인 정리를 간단하게만 해보면, 평균값 정리를 하려면 먼저 로레 정리부터 들어가야 됐었습니다. 로레 정리라고 하는 것은요, 로레 정리는 이게 간단한데요. 간단한데 어떤 함수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연속이면서 부드러운 함수가 있다면, 그런데 하나의 조건 더, A를 대입하는 값과 B를 대입하는 값까지 같다면, 그러니까 이 세 조건을 다 만족한다면, 그러면 이 구간 사이에 미분값이 0이 되는 C가 구간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가 존재하더라. 로레 정리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A랑 B일 때 연속이면서 부드럽고 그때 함수값이 똑같대요. A랑 B일 때 함수값이 똑같대요. 그럼 이게 부드러워요. 만약 얘가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마지막에 이 값까지 가려면 언젠가는 내려가야 돼. 어떻게? 부드럽게 내려가야 돼. 그럼 부드럽게 내려가는 순간 이때 미분값은 0인 거다. 만약 이 함수가 얘보다 더 아래까지 내려갔으면 언젠간 올라가야 돼. 부드럽게. 그러면 언젠가 부드럽게 올라가다 보면 당연히 미분값이 0이 되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있더라 라는 건데, 선생님 로레 정리는 문제가 어떻게 나옵니까? 문제 그냥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로레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값을 구하라. 그럼 문제가 그렇게 나오니까 뭐만 알면 돼? 로레 정리가 뭔지를 모르면 들으는 거잖아. 그냥 로레 정리는 뭐다? 미분값이 0이 되는 그놈이 그냥 구간에 있더라. 그냥 그 정도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얘를 왜 하냐? 로레 정리로부터 뭐가 파생되는 거야? 평균값 정리가 파생되는 건데, 평균값 정리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할 때, 그럴 때 B-A분의 FB-FA가 이꼴 F'C랑 같아지는 그러한 C가 역시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가 존재합니다. 이게 평균값 정리였어요. 어떻게 보면 B-A분의 FB-FA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A,FA와 B,FB 사이의 기울기, 조금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죠. 평균 변화율이 뭐랑 같더라? 미분계수랑 같아지는 그런 C가 구간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게 평균값 정리거든요.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fx가 있는데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그러니까 부드러운 어떤 함수가 있는데, 여기를 x가 a로 보고 여기를 x를 b로 본다면, 그러면
두 점 간의 평균 변화율은 이거죠. 이거. 그럼 걔를 평행 이동했을 때 접하는, 이 빨간색을 평행 이동했을 때 접하는 상황이 요 구간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값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구간 사이에 이게 평균값 정리야. 그럼 그걸 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냐면 평균값 정리는 어떻게 보면 요 함수를 생각했을 때 걔를 살짝 이렇게 회전시킨 모양. 살짝 회전시키면은 요 기울기가 0인 요 상황이 요렇게 회전돼서 요 그림의 형태가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의미상은 그러한데 뭐 둘의 연계성은 잘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평균값 정리가 이거다라는 걸 알아두는 거랑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기하학적 의미를 갖느냐. 그러니까 문제 풀 때마다 이거 수식으로 풀 수는 없거든. 그냥 그림으로 그리면 이러한 의미다.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풀 때 평균값 정리랑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의 절반은 요 상황에서 극한을 씌우는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극한을 씌워버리면 로피탈로 풀 수 있게 돼버립니다. 0분의 0꼴로 바뀌어서. 그래서 평균값 정리의 상당 문제들은 로피탈을 이용해서 푸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자, 이제 평균값 정리, 노래 정리, 요거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8-3번 문제로 들어가 보면요. 8-3번. 자, 이거 딱 지우고 그냥 시작합시다. 8-3번. 거창해 보이지만 8-3번은요. 의미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냥 푸는 거예요. 뭔가 있어 보이지만 그냥 푸는 거야. 이 얘기죠. fx가 x분의 1이래요. x분의 1. 그 상황에서 fa 더하기 h가 fa 더하기 h 곱하기 f 프라임 a 더하기 세타 h가 되는 h가 0 플러스일 때 세타의 값을 구하래요. 리미트 h가 0에 가까워지는 0 플러스가 되는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아, 이 문제인데 이거 그냥 푸는 거야. 그냥. fx가 x 더하기 h거든요. 그럼 f 프라임 x는 뭐죠? 미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죠. 그럼 f 프라임 5는 마이너스 25분의 1인 거야. f 프라임 t는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f 프라임 a 더하기 세타 h는 마이너스 a 더하기 세타 h의 제곱분의 1인 거야. 그렇잖아요. 이 x 대신에 얘를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그냥 가자 이거죠. 그냥 가자. 그냥 고. f a 더하기 h는 a 더하기 h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a 더하기 h 분의 1은 fa는 a분의 1 더하기 h 곱하기 얘는 요 x 대신에 얘를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a 더하기 세타 h의 제곱분의 1 이거네요. 그쵸? 그때 뭘 구하래요? h가 0 플러스일 때 세타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얘는 h가 0 플러스일 때 세타를 이거 전개 쭉 해서 전개 쭉 하면 이거 세타에 대한 몇 차씩 나오려면 2차씩 나옵니다. 보기 싫으니까 분모 보기 싫으니까 양변에 뭐 a 더하기 세타 h의 제곱 막 곱하고 막 정리해버리면 주어진 식은 세타에 대한 2차식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2차식을 푼 것 뭐야? 근해 공식이죠. 그냥 이거 정리해서 근해 공식 써서 그냥 세타를 구해버리면 그 세타가
그냥 이렇게 나온대요. h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루트 a제곱 더하기 ah가 나오더래. 그냥 정리해주면 그럼 요거에 극한의 값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무리수가 끼어있는 극한은 어떻게 하는 거다? 편례수를 곱해서 유리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식에 편례수를 곱해주면 h가 0 플러스일 때 h 곱하기 편례수 곱하니까 그냥 요거 더하기 요거, 그쵸? 루트 a제곱 더하기 ah 더하기 a. 그럼 분자는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는 거죠. ah만 남죠. hh 지워지고 h에 0 집어넣어주면 a 더하기 a분의 a, 그러니까 2분의 1 나와요. 의미가 없습니다. 선생님 정말 의미가 없습니까? 사실 의미가 있기는 해요. 무슨 의미냐면 이 식을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넘겨. 그리고 얘로 나눠. 그럼 좌변은요. h분의 f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가 되고요. 우변은 f 프라임 a 더하기 세타 h가 되거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다? 평균 변화율이다. 이거는 미분계수다.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똑같다.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값을 구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y는 x분의 1이라는 그러한 분수함수가 있는데, 이런 분수함수가 있는데 어디부터 a부터 어디까지 a 더하기 h까지 이 두 점 간의 평균 변화율이 그 미분계수랑 같아지는 이때의 x값을 구하면 그 x값이 세타가 2분의 1에 가까워지는, 그러니까 a 더하기 2분의 1 h, 요 둘의 정 가운데 값이 되더라. h가 0에 가까워진다면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이지만 사실 그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 아닌 거야. 그죠? 그냥 뭐 그렇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얘는 그냥 푸는, 의미 없이 그냥 푸는 문제였어요. 이렇게 됐죠? 근데 모든 문제가 이렇게 의미가 없느냐? 그렇진 않고 그래프에서의 의미를 따지면 이러한 수식을 이용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고요. 그런 문제 중에서 뭐 대표적인 문제 하나가 8-4번 문제입니다. 8-4번. 8-4번은 얘는 똑같이 평균값 정리랑 관련된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은 기하학적으로 해석해서 푸는, 그러니까 수식 없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에요. 8-4번에 직관적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직관적. 그래프가 주어진 상황에서 직관적으로 풀겠다는 얘기는 그래프만 보고 그것이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판단해서 문제를 풀어보겠다, 이 얘기거든요. 자, 문제 먼저 볼게요. 8-4번. y는 x라는 이런 직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어진 함수가 0,5분의 1 이 점을 지나는 아래로 블록한 이 함수를 fx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 함수를. 자, 그 상황에서 f'은 0보다 크거나 같다.
0일 때 값이 5분의 1이다. 1일 때 값은 1을 만족한다면 그러면 첫 번째 문제 1번 f'x가 5분의 4를 만족하는 그 x가 요 구간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다는 것을 보여라 라고 하는 건데 근데 수식적으로 증명하지 그냥 말아주시고요. 그냥 그래프만 보고 직관적인 증명만 해보세요. 그거는 뭐랑 같은 걸까? 5분의 4가 어떤 의미일까? 미분계수가 의미하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죠. 그러니까 저 5분의 4를 기울기로 해석을 한다면 근데 잘 보면 이 점과 이 점 간의 기울기가 얼마인데요? 그게 5분의 4잖아요. 요거 1, 요거 5분의 4. 그러니까 요 기울기가 5분의 4죠. 그럼 걔가 5분의 4니까 요 빨간색을 평행 이동했을 때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느냐. 그럼 요 점에서의 미분값도 5분의 4인 거죠. 그래서 미분값이 5분의 4인 게 존재한다. 오케이인 거야. 그럼 정확히 그건 뭐 때문인 거니? 평균값 정리 때문인 거야.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0,5분의 1과 1,1 두 점 간의 기울기가 f'x가 되는 그 x가 두 값 사이에 존재합니다. 였잖아. 수식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그냥 그림을 보면은 당연히 오케이 당연히 성립한다. 뭐 왜냐고 물어본다면 왜냐하면 평균값 정리 때문이다. 뭐 이 정도만 말할 수 있어도 됩니다. 첫 번째 건 됐네요. 그럼 두 번째 문제 gx를 fx다 라고 한다면 g'x가 1이 되는 그러한 x가 구간 사이에 존재함을 증명하래요.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죠? 직접 미분해서 풀 수도 있어. 이런 논리에 의해서 수식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냥 gx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gx의 그래프를. x가 0일 때 얼마냐면요. g0은 x가 0일 때는 그럼 얘는 아니죠. 왜 g0이야? x가 0일 때 g0은요. g0은 f0과 똑같네요. 그럼 걔는 f5분의 1과 똑같죠. f0이 5분의 1이니까. 그럼 결국에는 gx는 0 대입할 때 값 5분의 1이고 그럼 얘가 5분의 1이면 요렇게 해서 얘도 5분의 1이거든. 그러면 그 5분의 1을 대입한 y값은 여기다 노란색 여기죠. 여기 이게 g0의 값이죠. g0은 f5분의 1이야. 그러니까 5분의 1을 대입한 함수값이 0일 때 값이야. 그럼 여기 g0인 거야. y는 x랑 요 노란색이 만나는 이때 x값을 알파라고 생각해봐. 이때 x값을. 그러면 g알파는 f알파인데 f알파는 알파거든. 이게 y는 x니까. 그러면 얘는 결국 f알파랑 같고 그 f알파는 알파죠. 그러니까 알파를 대입할 때 이 합성된 함수는 역시 그냥 이 점을 지나요. 1을 집어넣어 볼까요? 이것은 F1인데 F1은 1이거든. 그럼 얘는 F1과 같고 근데 F1은 1이니까 1이죠. 즉 1을 대입한 gx는 그대로 이 점을 지나요. 그럼 그렇게 해서 gx의 그래프를 그리면 대략적으로 gx는 이 점 지나고 이 점 지나고 이 점 지나는 역시 이 fx랑 비슷하게 생긴 곡선이 돼버린다고. 이런 곡선이 돼버리거든. 그런데
문제는 그놈을 미분한 게 1 되는 게 있냐라는 거잖아. 그럼 요 1은 기울기야. 그럼 1은 무슨 기울기야? 요 기울기죠. 그럼 걔를 평행 이동했을 때 당연히 접하는 거 존재하잖아. 얘랑 얘를 이어준 요게 기울기 1이니까 걔를 평행 이동했을 때 접하는 거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도 맞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어차피 이런 문제들은 실제 어떻게 나와요? 증명하시오가 아니라 이 그림을 그려놓고 기억, 니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그때는 각각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만 보고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혀서 그런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의 흐름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프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참, 거짓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8-5번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여 다음 극한의 값을 구하래요.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다음 극한의 값을 구하라. 평균값 정리가 이거였잖아요. b-a분의 fb-fa가 이꼴 f'c가 되는 그 c가 a, b 사이에 있는 것이다. 이거였잖아. 그러면 지금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리미트 x가 0 플러스일 때 x 마이너스 sin x 분의 3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sin x제곱. 자, 얘를 비교하는 건데 이걸 비교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y는 x라는 직선과 y는 sin x라는 직선을 그려주면 sin x 그래프를 이렇게 생겼죠. 이 sin x 0, 파이, 2파이 sin x인데 이거 미분하면 코사인 x고요. 0일 때 미분값은 1이네요. 0일 때 미분값은 1이죠. 무슨 얘기냐면 원점에서 sin x에 접하는 직선을 생각한다면 그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x란 얘기야. 왜? 0일 때 미분값이 1이니까 접선 기울기 1. 그러면 x가 0보다 조금 크면 x가 sin x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조금 더 크단 말이야. 조금 더. 그래서 요거를 b라고 생각하고 요거를 a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얘는 뭐인 거죠? fb라고 되는 거죠. fb. 이거는 fa가 되는 거야. 그럼 b를 대입할 때 3의 b제곱이 3의 x제곱인 거잖아. 그렇죠? x를 대입할 때. 그러니까 이 함수는 fx를 3의 x제곱으로 놓은 거죠. 맞죠? 그래야지만 요 b를 집어넣어주면 즉 x를 대입한 게 이게 된 거니까 그냥 요 함수에서 평균값 정리에 의하면 그럼 얘가 뭐랑 같은 거다? 이꼴 f 프라임 c랑 같다는 얘기야. 근데 fx가 이거니까 그럼 f 프라임 c는 이거 미분해서 c를 대입한 거 3의 c제곱 곱하기 ln 3이죠. 맞아요? 이거 미분해준 게 3의 x제곱 곱하기 ln 3이니까 f 프라임 c는 3의 c제곱 곱하기 ln 3이 된다고. 근데 그 c가 어때야 돼요? 그 c가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거야. 그 c가 즉 sin x보다는 크고 그 c가 x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그런데 x가 0에 가까워지면 요 놈은 빵, 이 놈도 빵. 그러니까 이 놈도 빵.
그러니까 x가 0 플러스가 되면 c는 0이 되는 거니까 c에 0 집어넣으면 뭐만 남는다? ln 3만 남겠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ln 3이다.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한번 증명을 해본 거죠. 증명을 해본 거예요.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계속 8-6번 8-6번에 다음을 증명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증명하여라. 그 증명을 수식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기하학적으로 얘가 성립하는 거를 확인만 하는 차원에서 넘어가시면 돼요. 그건 중요해요. 8-6번에다가 기하학적 증명이라고만 적어놓으세요. 수식적으로 증명하지 마시고요. 주어진 상황에 그림을 그려봐서 이게 참이라는 거를 보이란 얘기예요. 1번 a보다 b가 더 클 때 2의 a제곱 곱하기 b-a 여기가 2의 b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 얘가 2의 b제곱 곱하기 b-a를 보이라 라고 했으니까 왠지 어떻게 하고 싶다. 양변을 b 빼기 a로 나누고 싶지 않느냐. 양변을. 그럼 그렇게 나눠주면 2의 a제곱 여기는 b-a분의 2의 b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 2의 b제곱이 된다. 나눠주면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함수를 그리는 거죠?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y는 2의 x제곱이라는 함수에서 그래서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렇게 생긴 이런 그래프가 되죠. y는 2의 x제곱이고 a보다 b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a 여기를 b 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두 점 간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그럼 2의 a제곱은 뭐냐? 이게 기울기니까 얘도 기울기로 봐야 돼. 근데 이게 2의 x제곱이란 말이에요. 2의 x제곱은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2의 a제곱은 a를 대입한 y값이긴 하지만 이건 뭐인 거죠? 이 점에서의 미분값과 같은 거죠. 그러면 이 미분값보다 얘가 더 크잖아요. 오케이. 또 그럼 얘도 뭐인 거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 거야. 그 기울기가 얘보다 더 크잖니? 오케이. 증명 끝. 이렇게 가는 거죠. 됐죠? 같은 문제가 두 번째 문제예요. 같은 문제. 2번. x가 0보다 큰 상황에서 x 플러스 1분의 1 ln x 플러스 1 마이너스 ln x x분의 1 이걸 보이래요. 여기 사실 분모에는 x 플러스 1 마이너스 x가 생략됐다라고 봐도 괜찮아. 어차피 이건 1이니까. 그럼 이것도 역시 평균 변화율인 거죠. 평균 변화율. 무슨 함수에서? y는 ln x라는 함수에서. 그러면 이랑 똑같은 생각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y는 ln x다라고 하는 이 함수가 있는데 x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것은 x에서 어딘지 몰라. x에서 x 더하기 1까지의 두 점 간의 기울기 그게 얘를 말하는 거야. 이게 ln x인 거죠. 그럼 이놈을 미분해버리면 x분의 1이니까 그럼 x 플러스 1분의 1이란 x 플러스 1분의 1이란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예요.
걔보단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럼 x분의 1은 x에서의 미분값을 말하는 거죠. 그게 요 기울기보단 크잖아. 오케이다. 자, 그래서 증명하시오.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요 8단원에서는 증명하시오라고 하는 문제를 수식적으로 증명하지 마시고요.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 그렇게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학습하면서 그런 이제 기하학적인 그림을 그려서 직관적인 상황을 가지고 맞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요거였어요. 됐나요? 연습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연습 문제로.